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국정농단에 연루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소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묵시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꾸린 준법감시위원회 등에 대해선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법 행위까지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진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판결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특검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앞으로 1년 반가량의 형기를 더 채운 뒤 내년 7월 말쯤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이 부회장 개인의 재판이라 회사 측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룹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에 다시 수감돼 내부적으로는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전문 경영인을 중심으로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지금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통합의 방안도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에 대해서 말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사실은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이제 막 재판이 끝난 상태에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사면이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청와대와 검찰, 감사원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각 기관들의 독립성을 존중해 감사나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익공유제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누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상황이 진정돼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면 보편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맞으면 선을 끌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고 평가하며 남북 간 신뢰가 쌓이면 김 위원장의 답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검사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위험 요인은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백신 안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감소한 것은 주말 진단 검사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카페나 학원 등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 완화 조처는 추가 완화 없이 31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쉬운 겨울철에 실내 생활이 늘어나는 등 위험 요소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지인 간의 감염 등 생활 속 감염이 아직 높은 수준이고 지역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외국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일 브라질에서 입국한 확진자 1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1명 늘어 영국 등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모두 18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1.5배 큰 것이 보고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접종 시작 예정인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선 이번 달 말까지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등 백신에 대한 접종센터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에 대한 위탁 의료기관이 서둘러 준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방접종 대상자가 사전 예약과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합니다. 백신 안전성 여부도 지속 조사합니다. 최근 노르웨이의 중증 질환자 29명이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등 안전성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겁니다. 사망 사례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파악해서 접종 계획 시에 반영해. 정부는 또 계약을 맺은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대한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2명으로 11일째 하루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감소 추세지만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비율이 30%에 이르고 있다며 연장된 거리 두기 단계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사우나와 관련해 추가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이용자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다른 이용자와 가족 등이 추가 감염돼 관련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렵고 하루 200여 명 이상이 방문하며 24시간 영업으로 이용객이 몰릴 경우 밀집도가 높고 은평구에선 병원과 연관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1명이 지난 15일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다른 직원과 가족 등 모두 14명이 확진됐습니다. 다만 첫 확진자는 병원 본관이 아닌 별도의 사무용 건물에서 일해 현재까지 환자, 간병인, 보호자 가운데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외에 성동구 요양원, 구로구 요양병원, 강북구 아동시설과 관련한 추가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주 서울에선 요양시설, 병원,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직장 관련 등의 순서로 집단 발생이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는 2주 전 263명에서 지난주 146명으로 110여 명 줄었지만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은 약 30%, 무증상 확진 비율도 3명 중 1명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재연장된 2.5단계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잘 유지돼야 확진자를 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교 활동이 좌석수 기준 10% 이내로 허용됐지만 이용 조건은 더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1m에서 2m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비말 전파 우려가 있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한편 지난달부터 휴관 중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서울시와 자치구의 문화시설은 내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다만 이용 인원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정원의 30%까지만 가능하고 방문 때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5명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이후 48일 만에 도내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명으로 지역 발생이 103명, 해외 유입이 2명입니다. 도내 1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1월 30일 96명을 기록한 이후 48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주요 신규 감염 사례를 보면 수원시 장안구 요양원과 관련해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양주 육류 가공업체와 관련해선 3명이 더 감염돼 도내 관련 확진자는 91명이 됐습니다. 상주 열방센터에선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곳에선 연차 감염을 포함해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242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에선 열방센터 방문자 900여 명 중 92% 정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2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14% 정도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60여 명에 달합니다. 15명이 연락 두절, 검사 거부가 9명과 20여 명이 방문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진단검사 명령 시한이 어제로 종료됐는데 7% 정도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신속히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N차 감염 사례는 약 65%였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신규 환자는 18% 정도에 달했습니다. 사망자는 6명이 늘어 도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389명이 됐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72%이며 중증 환자 병상은 24곳이 남았습니다. 도내 임시선별검사소의 익명검사에선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18명입니다. 한편 인천에선 추가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러스 전문가인 파우치 박사는 앞으로 100일 내에 1억 명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이달 8일 30만 명을 넘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현재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하루 3, 4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39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곧 4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We've, as you noted, nearly 4,000 deaths a day, almost 400,000 deaths total by the middle of February. We expect 500,000 deaths in this country. 이런 가운데 바이러스 전문가인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100일 이내에 1억 명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이내에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공약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인데 파우치 소장은 분명히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신 공급과 함께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주사기와 바늘 등 접종을 위한 장비 보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의 백신과 관련한 데이터가 1, 2주 안에 미 식품의약국 FDA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점검하는 위원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는데 그 과정이 몇 달이 아닌 몇 주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안으로 추가 백신 승인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날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상자 추도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취임식 이후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예고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충북 전역에는 오늘 새벽부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청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송국회 기자, 충북 지역의 눈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이곳 충북 청주는 오후 들어 눈발이 거세졌다.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충북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에는 제법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눈의 양은 충북 제천이 10.8cm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진천 광해현이 7.5, 단양이 7.4, 충주가 5.5, 음성 5.4, 청주 1cm 등입니다. 눈은 오늘 저녁까지 지역별로 3에서 최대 8cm가 더 내릴 거란 예보입니다. 곳곳에 바람도 제법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영동 축풍령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6.4m, 음성과 괴산이 13.1m, 제천이 초속 10m까지 관측됐습니다. 눈이 그치면 강추위가 찾아온다는 예보입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충북 제천에는 한파경보가,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내일 아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11도로 오늘보다 9도 이상 더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농작물 냉해와 시설물 동파 등 한파 피해 예방과 출퇴근길 안전 운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성화동에서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네, 이번에는 재난감시 CCTV로 이 시각 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방실 기자, 자,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지역은 어딘가요? 네, 눈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중앙고속도로 제천 부근으로 오늘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오후 들어서도 눈발이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내린 눈이 녹으면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역시 중앙고속도로 단양 부근 중령터널입니다. 눈이 오면서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있고 전조등을 켠 채 서행하는 차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에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집니다. 도로에 내린 눈이 밤사이 얼어붙을 수가 있어서 차량 간격을 여유 있게 두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정선 백봉령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에 현재 지나는 차량이 많지는 않지만 강원 산지에 대설주의보와 함께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라 계속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초속 15에서 20m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31호선 영월 중동교차로를 보겠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지난 곳만 눈이 녹아있고 주변은 온통 하얗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맘때 내리는 눈은 습기가 많고 무거운 눈이기 때문에 허술한 지붕은 붕괴 우려가 있어서 바로 눈을 치워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우리 시간으로는 21일 새벽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추가 폭동 우려가 나오면서 수도 워싱턴 DC의 경계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김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중심가 백악관과 의회로 향하는 길목이 방벽으로 봉쇄됐습니다. 군인들도 무장한 채 경계를 펼칩니다. 유례없는 난입 사태를 겪은 의사당은 아예 주 방위군이 상주 중입니다.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같은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동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인 오는 20일까지 워싱턴 DC를 지키는 병력은 2만 5천 명까지 늘어납니다. We'll need to take those credible threats seriously. We have one mission at hand, and that is to do what is necessary to protect America. 미 정보 당국은 인터넷 등에서 떠도는 소요 정황을 포착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We are seeing an extensive amount of concerning online chatter. We evaluate those threats and what kind of resources to deploy against them. 자동 소총과 탄창 등을 워싱턴 DC로 무단 반입하려던 시도가 여러 차례 적발됐고 경찰관을 사칭한 60대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예년과 확연히 다른 취임식 분위기에 시민들의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It's definitely different downtown, seeing everyone with like large guns and tanks and things like that, and people have had trouble commuting into the city for sure. 대통령 취임식에는 오찬과 거리 퍼레이드가 취소됐고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 위로와 통합의 의미를 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취임식에는 버락 오바마, 조지 부시 등 전임 대통령들과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도 참석합니다. 불참 의사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별도의 퇴임 행사를 가진 뒤 마지막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플로리다로 갑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 국내 총생산이 전년에 비해 2.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를 웃도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시장 예측과 부합한 수치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는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회사들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안전사고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내일 열릴 예정인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합의되지 않으면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제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진용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내각 구성원이 상당수 교체됐습니다. 부총리 8명 가운데 6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고 국가계획위원장은 박정근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이 밖에 화학공업상과 농업상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도 대거 교체됐습니다. 이처럼 내각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건 그동안 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없었던 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쇄신을 시도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김덕훈 총리는 내각 사업 보고에서 인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기간 내세웠던 주요 경제지표들의 목표를 미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지구를 비롯한 관광 대상 건설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밝혔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각의 사업에서 나타난 심중한 결함들과 찾게 되는 교훈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올해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올해 북한의 국가 예산 지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경제 분야 예산은 0.6% 늘었습니다. 또 국방 예산은 작년과 같이 지출 총액의 15.9%를 배정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무위원회 위원 개편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용원 당 비서 등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비닐하우스를 비롯해 안전에 취약한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주거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은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주연 기자입니다. 2년 전부터 의성 한우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이집트 출신 세이 씨. 냉난방 시설과 화장실이 갖춰진 숙소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집 좋아요. 숍도 없어요. 몰랐어요. 세이 씨는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가설 건축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허가 시설이 절반이 넘었고 안전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도 13%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주거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기사의 정보 제공 시 사업장 변경 및 고용 허가 취소 제한을 엄격히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허가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데다가 무허가로 일하는 외국인 등 사각지대도 여전합니다. 이미 74%인 그곳의 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한다고 한들 임시 가설 숙소가 있는 한 불량한 숙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단시일 내에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축산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감시 감독은 물론 농가들의 인식 개선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이른바 집밥 수요가 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농산물과 축산물 등 식탁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쌀 20kg 기준 소매 가격은 6만 465원으로 전년 같은 달 5만 2,350원보다 15.5% 상승했습니다. 또 마늘이나 양파 등도 오름세입니다. 여기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축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여 지난 15일 기준 달걀 소비자 가격은 특난 30개에 6,669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8년 3월 이후 처음으로 6,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삼성그룹주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3,010선까지 크게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의 매도세가 유입되며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71.97포인트 하락한 3,013.93에
코스닥은 19.77포인트 내린 944.67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됐음에도 소비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제히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팔자세가 유입되며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저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그룹주가 줄줄이 하락했고 특히 삼성전자는 8만 5천 원 선에서 턱걸이 마감했습니다. 반면 같은 이유로 호텔신라 우선주가 5% 넘게 급등했고 빅히트는 기관이 보유한 76만여 주의 의무 보유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50전 오른 1,103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맑은 하늘을 회복했지만 경기도 남동부 그리고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지역에서는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경북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는 눈이 저녁까지 더 내리겠는데요. 이 경북 지역에서는 최고 3cm, 강원 영서, 남동부, 충청, 전북 동부 내륙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10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눈구름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고 그 뒤로 북쪽 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이미 서울에서는 눈이 시릴 정도로 또 현수막이 펄럭일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는 경기 동부, 강원도, 경북 북부에 한파경보가, 그밖에 중부와 경북 내륙에서도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이번 한파는 모레 낮부터 슬슬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날이 건조하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3도, 청주 영하 11도, 대구 영하 10도, 광주 영하 7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중부지방은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